스쿠버넷 채널. 오늘은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 고래상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래상어는 회유성 물고기로 전 세계 열대, 아열대 바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흔한 물고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자주 나타나며 많은 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고래상어는 주로 열대바다에서 많이 관찰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가끔 나타납니다. 국내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관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정치망에 잡힌 채 발견됩니다. 2006년 제주도 강정에서 5.5m 고래상어가 정치망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애월에서 2마리의 고래상어가 연속으로 정치망에 잡혀 제주 아쿠아플라넷 아쿠아리움에도 전시되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폐사하면서 나머지 한 마리를 방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유명 아쿠아리움들에서는 고래상어를 전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넓은 바다를 돌아다녀야 할 고래상어가 좁은 수족관을 뺑뺑 돌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래상어를 보기 어렵던 시절에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바다의 정치망 그물에 고래상어를 가둬놓고 다이빙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을 했지만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체험이었습니다. 좁은 그물에 갇혀있는 고래상어는 그물에 쓸려 피부에 염증이 생겼고 미생물이 자라기도 했습니다. 고래상어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래상어의 크기는 보통 10m 내외이지만 최대 18m까지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5m 정도가 되면 성적으로는 성숙합니다. 최대 수명은 1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난태생으로 50cm 내외의 어린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부화하여 태어납니다. 대만에서 잡힌 암컷의 몸속에 300마리가 넘는 새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래상어는 그 크기만으로도 쉽게 다른 상어들과 구분이 되지만 형태적으로는 납작한 머리끝에 큰 입이 달려있고 몸에 오각형의 능선이 있으며 등과 측면에 흰색의 점과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빨은 작은 비늘 같으며 채를 닮은 아가미 막대로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덩치가 큰 고래상어는 그 자체가 작은 해양동물들의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기생성 요각류가 고래상어의 피부에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빨판상어 같은 기생성 어류들도 고래상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만났던 10m가 넘는 크기의 고래상어에는 콧구멍, 분수공 등에 베두라치 같은 작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생성 물고기들을 포식하기 위해 트레발리들이 고래상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도 흔하게 관찰됩니다. 실제로 트레발리가 고래상어에 붙은 빨판상어를 떼어서 잡아먹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트레발리들을 피하기 위해 빨판상어들이 고래상어의 입속으로 숨자 고래상어가 재채기를 하며 빨판상어를 뱉어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고래상어 주변에 트레발리들이나 제빵어들이 같이 다니는 이유와 이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빨판상어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필리핀이 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8년부터 고래상어를 보호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돈솔, 레이떼,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혼다베이 등에서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모두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오슬롭에서 고래상어 피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슬롭의 고래상어 피딩은 지역 사람들의 경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래상어의 생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무알보알에서 고래상어를 본 적도 있지만 최근 필리핀에서 직접 고래상어를 본 것은 투바타 리프와 혼다베이였습니다. 투바타는 스쿠버 다이빙 중에서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100% 고래상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투바타 시즌은 3월 말에서 6월 초이며 후반기로 갈수록 고래상어의 출현이 잦은 듯합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혼다베이는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하는 곳인데 시즌은 4월에서 10월입니다. 방카 보트를 타고 나가서 고래상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사람들을 입수시켜 줍니다. 핀 수영을 잘하면 고래상어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래상어들이 그냥 직진하여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레이떼, 돈솔 등에서도 스노클링으로 고래상어를 보는데 시즌은 혼다베이와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최근에는 모알보알이나 보홀 등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가끔 고래상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그 외 지역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중에 고래상어를 만난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래상어를 잡아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관광객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여 보호해왔기 때문입니다. 몰디브도 고래상어를 종종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우스 아리아툴의 최남단에 위치한 헤이가투 베이루섬에서는 주로 11월에서 5월 사이에 고래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몰디브의 리버보드 보트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으로 라군 안에서 스노클링으로 고래상어를 볼 수도 있고 스쿠버 다이빙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밤에 리버보드 뒤편에 라이트를 켜놓으면 동물 플랑크톤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을 먹기 위해서 고래상어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고래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라파즈나 칸쿤의 무에레스 섬 근처에는 피크 시즌에 고래상어들이 한 번에 100마리 넘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라파즈의 고래상어 시즌은 10월에서 2월이며 무에레스 섬의 고래상어 시즌은 5월에서 9월입니다. 라파즈의 고래상어 시즌은 시야가 흐리지만 무에레스 섬의 경우는 시야가 매우 깨끗합니다. 갈라파고스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고래상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6월에서 12월의 훔볼트 시즌에는 매 다이빙에서 고래상어를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래상어들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북쪽 끝인 울프섬과 다윈섬에서 관찰됩니다. 갈라파고스에서 관찰되는 고래상어는 90%가 임신한 암컷입니다. 아직 고래상어는 미스터리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회유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2011년부터 태깅을 통해서 180마리의 고래상어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태깅된 고래상어들은 대부분 하루 이상 다윈섬에 머물지 않고 떠났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윈섬을 이동 중에 방향 감각을 재정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고래상어들도 고래들처럼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길찾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대 수심 3000m를 견딜 수 있는 태깅된 장비의 GPS 신호가 사라지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고래상어가 잠수하여 장비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래상어가 그렇게 깊이 잠수하는 것은 해저 바닥에 가까워져야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깅된 호프라는 이름의 고래상어는 몇 달 만에 프렌치 폴리네시아까지 무려 3,000해리를 여행했고 지금은 다시 갈라파고스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래상어의 미스터리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고래상어는 호주 서부의 닌갈루 리프, 인도네시아의 트리톤 베이와 샌다라와시, 탄자니아의 마피아 섬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도 가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